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? 네,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다. 네, 어저께 가족이랑 시간 보내면서 초밥 먹었습니다. 초밥이랑 분식. 다행히 제가 담당 안 했어요. 오늘 이게 금요일인데 장 열렸잖아요. 오늘 장은 좀 어땠나요? 그래도 지금 대금이 아직 살아있어서 생활비 정도는 벌었습니다. 근데 이번 주부터 확실히 좀 완전 이제 대주주가 코앞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망하는 느낌의 돈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좀 이제 종목들의 패닉세도 좀 많이 나오고 천희우님한테 생활비 벌었다는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? 이번 주 한 1900, 2000 이 정도 온 것 같아요.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그래서 좋은 게 아닌데 어, 지난주까지는 막 엄청 막 그래도 변동성 나오는 종목들 안에서 탄력도 괜찮이 잘 나왔는데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차트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. 근데 뭔가 거기 안에서 이제 종목들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이런 뭐 호가창에 걸려있을 때 그 탄력 이런 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주는 좀 주춤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혼조세라고 또 하죠. 참여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느껴졌던 종목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가 좀 덜 받치는 느낌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테마가 꽤 강하게 불었잖아요. 관련주 종목들도 상한가를 많이 가고 했는데 미래에셋 그 투자? 걔가 상한가를 점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급락을 하면서 날마다 다른 종목들이 조금씩 대장을 약간 순환해 줬는데 그중에 이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하는 날 하한가를 바로 찍었더라고요. 그런 걸 보면서 비이성적이면서도 좀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 호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도 아 뭔가 이제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퍼져가는 것 같아요. 천희원님은 어떻게 해서 이번 주 그렇게 큰 수익을 내신 거예요?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죠. 이전 영상에서부터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고 월말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. 막 올해 이제 되게 달려왔으니까 그 결산을 마무리 짓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올해는 열심히 했다 하면서 미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들고 넘어가기에는 이제 대주주 기준이 되니까 종목을 또 들고 가려는 느낌도 좀 적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호가 보는 눈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그 부분을 세밀하게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스캐핑이라고 하면 스캐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장 반응을 가장 먼저 보고 그 스캐퍼들은 그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그 스캐퍼들은 매매도 조금씩 조절할 거 아니에요. 그게 줄어들면은 이제 데이 트레이더 같은 경우도 느껴지게 되고 그럼 데이 트레이딩도 느껴지는 사람들이 느껴지면은 이후에 뭐 스윙하는 사람들도 넘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꼬리 무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천희원님이 스캐핑적인 감각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. 그 온도를 느끼시는데 유리하시겠어요? 조금 그런 게 있죠. 사실상 그래서 이게 뭐 올해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지만 올해만큼이 아니라 무난무난할 때는 장 초반에 한 2, 30분만 매매해도 오늘은 좀 매매를 그만해야 될 시장인지 아닌지 그런 게 미리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느껴지면 또 결국엔 계좌 관리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. 초단기 거래를 해봤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좀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. 맞죠, 맞죠. 긴 시일로 봤던 사람들이 또 가지는 비교 우위 같은 것도 있나요? 그분들은 손익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고, 대응에 있어서 그 타이트함이 좀 더 여유롭죠. 또 그리고 비중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비중을 실을 수 있기도 하고, 그런 이유 때문에 천희원님이 양 매매를 다 같이 가져가시려고 그래서 병행하시는 거다. 맞아요. 근데 이제 또 연말이고 지수가 뭔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잠깐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. 그리고 26년에는 이거다! 이렇게 예상을 했던 몇몇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와서 이제는 조금 지켜보고 있죠. 그런 약간의 트리거가 생길 때까지. 그 대표적인 예시가 에코프로 같은 것들인 거죠. 2차 전지가 있었죠. 오늘은 삼성전자의 약진이 좀 보이긴 하던데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에 좀 어느 정도의 그 모멘텀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, 저는 이게 어떤 종목이 재료가 단발성이 붙는다고 해서 시세가 나긴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유지를 해야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 경우에는 유효하잖아요.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큰 AI 메가 사이클 안에서 다음 테마
다음 영역까지도 좀 이제 수혜가 있다 보니까 뭐 예시로 지금은 뭐 학습형, 그다음에 추론형 넘어가고 있고 이제 뭐 피지컬 AI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이 AI라는 부분에 있어서 MPU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. 그게 뭐 간략히 생각하면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핸드폰이 있잖아요. 여기 안에서도 이제 AI라는 게 분명 많이 쓰일 텐데 그러려면 이 핸드폰 안에서도 그 AI 가속기 역할을 하는 놈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. 근데 그게 이제 MPU라는 반도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이슈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바통까지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렇게 유지되면서 쭉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.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중에서도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 쪽 사업부가 실적으로 연결돼서 판단에 맞춰주는 것까지 발견되면 네. 또 그 다음 그쵸. 움직임, 그쵸. 다음 움직임 계속될 것이다. 네, 매출은 이제 유지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진 않잖아요. 결국에는 그 미래에 대한 뭔가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란 게 있어야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데 그런 영역에 있어서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사업부가 있고 그런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이제 상승하는 그 추세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이노스페이스가 한가를 갔어요. 이 좀 슬픈 현실인데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네. 우리나라 관련주로 이노스페이스를 고르고 그걸 홀딩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셨을 거란 말이죠. 그쵸.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단기간에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대응을 많이 못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. 보통은 이렇게 재료가 소멸한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도 그 당일날 이노스페이스가 굉장히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었거든요. 근데 재료 소멸이라고 할지라도 저 정도의 대금이 터진 종목은 저렇게 하한가까지 바로 직행하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대금이 잘 터진 종목이 하한가까지 갔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시장에 눈먼 자금들이 아직 시장에 많이 포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렇다 보니까 벌 때는 또 과감할 수 있겠지만 잃을 때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에 있어서 완전한 대장은 아니었거든요. 그날 물론 제일 대금이 좋긴 했지만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주 애들이 미리 이제 추세가 좀 꺾이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는 들고 가기는 좀 무리지 않았나. 이게 일정으로 워낙 관련주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련해서 섹터가 워낙 좋아서 갔던 건지 이런 게 구분이 조금 안 됐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요. 그분들은 조금 좀 시장 참여에 소홀해졌던 게 아닐까. 조금은 좀 아쉽죠. 근데 아무튼 내용을 이어서 하자면 이렇게 대금이 잘 터진 종목들이 하한가로 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분명 이런 호가를 보는 사람들을 외에도 좀 조심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12월은 뭐 이제 지금까지 막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조금 관망하거나 아니면 좀 두드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장 참여자는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.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전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한다지만 그래도 뭔가 좀 건드리고 싶고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5만 원짜리 매매라고 하죠. 수익금이 다른 매매보다는 좀 현저히 떨어지지만 그 대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매매. 그런 매매로 하여금 이제 지금까지는 막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막 어퍼나 막 스트레이트 이런 거 엄청 휘둘리다가 이제는 처음 보는 상대네 잽으로 먼저 한 번씩 탐색을 해보는 거죠. 그러면서 일단 시장 좀 느껴보다가 이런 흐름들이 좀 눈에 보이고 익혀진다 싶을 때 다시 이제 어퍼컷도 좀 휘둘러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시장이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주는 다 수익이 났으니까요. 다음 주면은 이번 말고 이번 연도가 끝난단 말이죠. 그쵸. 연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3일 정도 남았지만 너무 무리들을 하지 마시고요. 곧 내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니까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다시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2월은 그래도 수익이 좀 나쁘지 않아서 이런 거 결산 매번 올리면 별로 안 좋은데 이번까지만 한번 올리고 연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